마지막 원가 방식입니다. 또 나오죠. 2조 정의. 걔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계속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계산 문제 보러 가는 겁니다. 원가법이란 제조자 원가에서 감가 수정하는 거다. 정산법이란 기초가액의 기대율을 곱해서 무엇을 필요한 임대료에서 경비를 더한다. 라는 거 끝. 자, 이제 와보세요. 원가법입니다. 원가법은 잘 생각해 보세요. 원가법의 가장 기본적인 되는 개념은 다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이거를 제조달 원가 이렇게 읽으시면 개념이 안 와요. 재조달 원가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맞죠? 다시 조달했을 때의 비용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이제 보여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신축공사비에다가 곱하기 지수 나오면 지수법, 변동률 나오면 변동률 적용법으로 곱하시면 됩니다. 일단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끊어읽기를 한 번만 잘해도 개념이 확 다가와요. 재조달 원가, 그 물건을 기준 시점에서 다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뭐라고? 재조달 원가. 됐죠? 한 방에 이해하셔야 돼. 이제 우리 짬밥 있잖아요. 이제 자, 그래서 보세요. 이 건물이 언제? 2015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됐어요? 이거 언제 만들었다고? 2015년에 만들어졌다고. 됐죠? 이게 언제? 신축공사비에 든 거예요. 됐죠? 이걸 언제? 기준 시점 2025년의 기준 시점에서의 이걸 뭐다?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다시 취득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재조달 원가다라고 얘기합니다. 감 잡았죠 이제? 어디에서? 기준 시점에서의 다시 만드는 거. 됐죠? 그러면 이 건물이 10년 동안 오면서 감가되지 않았을까요? 건물이 좀 부서지기도 하고 인근 지역 환경이 변하기도 하고 맞죠? 지금의 시대와 기능이 안 맞기도 하고 화장실 몇 개? 한 개밖에 없는 거지 이 건물. 됐죠? 그럼 뭐 해준다? 감가 수정해 준다. 물리적, 기능적, 경제감가 해준다.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건데요? 계산된 재조달 원가에서. 계산된 재조달 원가에서. 자, 신축공사비에서 지수나 변동률 제곱법을 통해서 뭐다? 재조달 원가 구했죠? 재조달 원가는 어떻게 하라고? 재활용하라고. 재조달 원가 구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라고? 한 번 더 써먹어야 된다고. 언제 구할 때? 감가 수정에 구할 때. 됐죠? 빼줍니다. 뭐 빼야 돼요? 남아있는 가치 빼야 되겠죠. 왜? 얼마나 깎인지 알아야 되면 남아있는 가치는 필요 없잖아요. 잔존 가치 빼준다. 요게 잔가율이라고 나옵니다. 됐죠? 요거 먼저 계산. 그리고 나누기. 뭐다? 내용연수로 나눠준다. 무슨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 감정평가는 돈만 보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곱하기 몇 년 지났는지 알아본다. 경과연수. 몇 년 지났다? 10년 지났네요. 맞죠? 그러면은 이 건물이 10년 동안 맞죠? 가치가 감해져 있는 거 맞죠?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 감가액을 빼준 거가 된다고. 이게 뭐라고? 감가 수정액으로. 감 잡았죠? 자, 보세요. 다시. 자, 감가 수정액, 감가 누계 어떻게 구한다고? 재조달 원가에서 남아있는 가치를 빼줍니다. 맞죠? 남아 빼주고 내용연수 안 오는데 무슨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 이 건물이 경제적으로 몇 년 동안 쓸모가 있는지 그 중에서 몇 년 지났는지를 빼주면 이 건물이 10년 동안 지나오면서 가치가 감해진 거를 다 계산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 감가 수정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감가 누계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글자에 다 답이 있다니까. 잘 보세요. 감가, 가치가 깎인 거죠. 어쨌든 건물이 파손도 있을 거고 기능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을 거고 그 당시에는 화장실 한 개만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마다 두 개를 좋아하니까 감가가 되겠죠. 감가
계산한 거 누적했다라는 소리입니다. 매년 감가된 거를 누적한 계산이라는 뜻입니다. 감가, 누계. 아시겠죠? 수중에 마찬가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제조원가. 다 설명했습니다. 쭉 보세요. 제조달원가. 나왔잖아.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을 다시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복제원가는 물리적으로 똑같이 만드는 거. 주로 신축 건물에 유용합니다. 신축 부동산. 자, 잘 보세요. 지은 지 3년밖에 안 됐어. 제조원가를 구하고 싶어요. 이거 뭘로 구하면 돼요? 복제원가로 구하면 돼요. 왜? 그 건물 똑같이 만드는 걸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 제조원가 쓰면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대치원가, 대체원가라고 합니다. 무슨 측면? 효용 측면만 가져오면 됩니다. 무슨 부동산? 오래된 부동산. 여기 나왔죠? 최근 부동산. 이건 오래된 부동산. 오래된 건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건물이 30년이 지났어.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없어. 아파트인데. 맞죠? 이거를 제조자 원가를 계산할 때 또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걸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지하 주차장을 만들 것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합니까? 만들 것을 계산하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야, 감가를 고려할 때 네가 이미 현대에 기능적으로 안 맞는 거나 알고 있어. 고려했죠? 지하철 없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뭐다? 기능적 감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왜? 이미 고려했다. 이미 고려했다. 뭐라고? 이미 고려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감 잡았죠? 그래서 복제원가는 비교적 최근에 만든 부동산이라서 그거랑 똑같이 다시 만들어도 되지만 대체원가, 대치원가는 오래된 부동산을 다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만드니까는 지하철 없습니다. 혹은 중앙 냉난방식입니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뭐다? 기능감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왜? 이미 네가 없는 거 알고 있었다. 기능감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뭐라고? 이미 고려했기 때문에. 됐죠? 자, 계산할 때 요거 계산하는 겁니다. 제조원가를 기준 잡을 때는 도급 건설 기준이 나와 있는데 두 가지 비교하는 거예요. 자가건설. 자가건설. 대결 도급건설. 자, 무슨 말이냐면 자가건설은 그 건물을 자기가 지은 거예요. 도급건설은 뭐예요? 남한테 맡긴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건물을 짓는데 나의 노동력, 임금이 거의 절반 들어갔어요. 이거 감정평가할 때 굉장히 고무줄로 쓸 수 있습니다. 다 반영할 거예요? 추가로 더 비용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자가건설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감 잡았죠? 왜? 자가건설은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맞죠? 그럼 우리 항상 뭘로 기준한다? 남한테 맡긴 거. 무슨 기준? 도급건설이 기준이다. 제조단가를 산정할 때는 뭐가 기준? 도급건설이 기준이다. 그러니까 자가건설을 기준으로 해버리면 주관적 개입이 너무 많이 개입되니까 뭐다? 항상 도급건설 기준인 겁니다. 됐죠? 변조건설 비용, 통상의 부대 비용 뭐다? 다 더한다. 다 더한다. 고민할 필요 없다. 다 더한다. 자, 이쪽 오세요. 제조사 원가는 기준 시점에서 다시 생산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필요한 원가를 말한다. 제조사 원가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만들거나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뭐다?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한다. 빼주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시험 문제에 일반적인 부대 비용을 제외한다 라고 했더니 다 틀려와요. 제조사 원가 뭐라고? 싹 다 더한다. 아시겠죠? 도급건설 기준이다. 맨날 감정평가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겠으면 친한 언니랑 한번 밥 먹으러 가세요. 김치찌개. 언니 원가 얼마 안 해? 언니 이 건물 얼마야? 다 감정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자, 이제 오세요. 얼마나 쉬운지 봅시다. 얼마나 쉬운지 봅시다. 자, 이제 오세요. 자, 사용 승인 언제? 2017년 9월 1일.
2017년 9월 1일 날 건물을 지었어요. 언제? 2017년 9월 1일 날. 이거 지을 때 얼마 들었다고? 6천만 원 들었다고. 됐죠? 내가 길을 가다가 언제 길을 가고 있었어요? 2020년 9월 1일 날. 가고 있다가 어머! 저 건물의 제조원가는 얼마일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 시점 언제? 2020년 9월 1일. 됐죠? 자, 기준 시점 언제? 2020년 9월 1일. 됐죠? 제조원가 구하는 겁니다, 이거. 요거 구하는 거예요. 됐죠? 3년 전에 지을 때 얼마 들었어요? 6천만 원 들었죠? 근데 무슨 법? 지수법. 어머, 나와 있네요. 나와 있네요. 기준 얼마? 100분의 곱하기 100분의 얼마? 110. 얼마다? 6,600만 원. 끝. 2020년 9월 1일 기준 제조동가 얼마? 6,600만 원. 3년 전에 6천만 원 주고 지었던 건물 3년 후에 다시 지으려면 제조동가 얼마? 6,600만 원 든다. 끝. 됐죠? 여기 지수법. 왜? 지수가 나와 있으니까. 지수가 나와 있으니까 뭐다? 지수법. 됐죠? 두 번째, 변동률 적용법. 이것도 쉬워요. 자, 길을 가고 있었어. 어머나? 이거 언제? 2016년 9월 20일 날. 얼마 주고 지었다고? 3억 주고 지었다고. 알겠다. 이거 언제? 2019년 9월 20일 날 다시 지으려면 얼마 드니? 근데 뭐가 나왔다? 공사비 상승률. 체크. 이게 뭐다? 변동률 적용법. 공사비는 매년 얼마씩? 5%씩 올랐다. 몇 년 지났는데요? 3년. 맞죠? 얼마? 3억 곱하기 매년 얼마? 1.05에 몇 년? 3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되겠죠? 끝. 됐죠? 진짜 이런 거 틀리면 속상하다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걸 외우시겠습니까? 이걸 푸시겠습니까? 됐죠? 저 같으면 이거 풀겠어요. 이거 5문제 푸는 게 이거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니까? 제가 늘 그 얘기하죠. 계산 문제 푸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학교는 쌤 맨날 계산 문제 풀고 있겠죠? 학교는 쌤 맨날 문제 보고 있겠죠? 이론 보고 있겠죠? 하기 싫겠죠? 처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계산 문제 한두 문제씩 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30문제, 40문제 풀다 보면 풀기 쉽겠죠? 그때 이론 봐요. 왜? 이론 보기 힘드니까. 계산 문제를 한 20문제, 30문제 풀다 보면 계산 문제 지쳐. 그럼 그때부터 이론 보는 거예요. 학교 공부할 때. 계산 문제 푸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니까. 따로 알려드릴까요? 따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계산 문제 풀고 있잖아요. 지금 40문제. 이만큼으로 알겠습니다. 문제 풀이 때 보면 되니까. 됐죠? 감정평가만큼 쉬운 문제가 있다고. 제조동가 얼마? 3억 곱하기 1.05, 1.05, 1.05, 3승. 이거 위로 올려주세요. 내려와 있네. 피곤한가 봐. 위로 올라가세요. 3승. 피곤할 수 있어. 3번 곱하는 거. 자, 그리고 이거 한번 체크합시다. 이거 한번 체크합시다. 제곱미터당 제조동가. 제곱미터당 나왔다. 짝꿍은 누구다? 연면적. 체크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지 면적은 땅만 이야기하는 거죠. 맞죠? 연면적은 무엇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각 층당 올린 걸 다 이야기하는 거죠. 맞죠? 그럼 여기 지을 때 공사비 들지 않았을까요? 대지 면적을 안다는 것은 이것만 고려한 거예요. 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맞죠? 몇 층 건물인데? 4층 건물이라고. 층까지 고려해야겠죠? 2층은 뭐 조상님이 지어주나? 공짜로? 그거 아니잖아요. 2층은 뭐라고? 조상님이 지어준 거 아니라고. 2층 지을 때도 돈 든다고. 뭘로 나온다고? 연면적으로 나온다고. 당연한 소리인데 여러분들이 연면적과 대지면적 차이를 몰라서 그래요. 연면적은 뭐다? 층층이 올리는 거는 다 연면적. 맞죠? 용적률 개념이에요. 감사받죠? 그럼 뭐다? 2층도 제곱미터당 원가가 되겠죠? 뭘로 나눠준다? 연면적으로 나눠준다.
대지면적이 왜 나와? 됐죠? 자, 우리 제조단가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다 더한다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나오면 다 더하세요. 얼마? 3억 6천이네요. 자,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3억 6천이에요. 됐죠? 공사비 얼마 들었다고? 3억 6천 들었다고. 맞죠? 얼마? 3억 6천. 무슨 법? 지수법. 10년 전에 지을 때 얼마? 100분의. 기준시험 현재 얼마? 135. 이게 뭐예요? 제조달 원가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뭐다? 제조달 원가. 근데 그 제조달 원가 뭐로 구하라고?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로 구하라고. 나누기 얼마? 연면적. 끝. 됐죠? 여기다가 3.3을 곱하면 평당 제조달 원가가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감 잡았죠 지금? 제조달 원가가 뭐가 어려워? 다시 만드는 건데. 자, 정리할게요. 제조달 원가는 뭐라고? 기준 시점 체크. 새로 짓는데 드는 비용 체크. 복제 원가와 대체 원가. 오케이. 대체 원가는 경제감가가 없다. 대체 원가는 뭐다? 경제감가 없다. 자가건설과 도급건설에 관계없이 뭐다? 도급건설이 기준이다. 제조달 원가는 뭐다? 다 더한다. 끝. 제조달 원가였습니다. 기준 시점에서 다시 만든다. 끝. 자, 감가 요인입니다. 뺍시다, 이제.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오케이. 묶어주시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 물리적 감가는 기능적 감가와 함께 치유 가능한 것도 있고, 치유 불가능한 것도 있고, 치유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됐죠? 자, 물리적 감가. 이렇게 해서 건물이 부서졌어. 건물 부서졌어. 시멘트 갖다 더 바르면 됩니까? 되죠? 치유할 수 있다고. 됐죠? 기능적 감가. 화장실 한 개예요. 공사해가지고 화장실 2개로 만들 수 있습니까? 네. 됐죠? 근데 경제적 감가는 뭐가 안 되냐면 치유 불가능하자만 있습니다. 자, 우리 집 옆에 쓰레기 처리에 들어왔어. 이거 내가 내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치유 불가능하다. 개념만 들어놓으세요. 물리적, 기능적 감가는 돈 들여서 치유할 수 있는데, 됐죠? 경제 감가는 치유 불가능한 위험만 있다. 적합 원칙, 외부 요인이니까. 됐죠? 자, 넘어오세요. 자, 감가수행입니다. 이거 뭐가 어려워? 제조원가에서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고려하여 뭐다? 해당하는 금액을 어디서 뺀다? 조달 원가에서 빼면 되겠지. 공제한다, 뺀다, 차감한다. 방법은 크게 몇 가지? 3가지. 방법 몇 가지? 3가지. 그 중에서 내용연수법, 별표, 정액법, 별표. 여기서 계산문이 나오죠. 내용연수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감가하는 거예요. 됐죠? 감가수행 뭐라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감가하는 거다. 정율법은 마이너스 10%씩 감기는 거예요. 일정한 비율로. 감 잡았죠? 정액법은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00만 원씩 깎이는 거예요. 매년. 감 잡았죠? 상환기법은 됐습니다. 관찰 감가법은 평가사가 직접 가셔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평가사의 능력이나 주관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해법은 쪼개요. 물경기죠. 쪼개서 각각 별도로 측정하고 다시 합산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되셨죠? 자, 이제 내용연수법 구체적으로 좀 보러 가시죠. 자, 정액법입니다. 얼마씩? 200만 원씩 감가상각 됩니다. 됐죠? 정율법입니다. 몇 퍼센트? 10%씩 상각됩니다. 감 잡았죠? 요거만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율법과 정액법 요거 2가지 좀 보시면 됩니다. 정율법과 정액법 요거 2가지 별표.
자, 잘 보세요. 제조사 원가가 1,000만 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이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률법은 처음에는 감가액이 크죠? 갈수록 감가액이 줄죠? 왜요? 잔존가치의 10%, 잔존가치의 10%니까는 1,000만 원을 5년 만에 다 감가하려면 처음에는 감가액이 가장 크고 점점 더 줄어든 반면 정액법은 1,000만 원을 어떻게 5년씩 일정액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요거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상한계 보면 됐습니다. 상한계 보면 누계액을 더하고 마지막에 이자 한번 내는 거니까 요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감가액이 가장 큰 건 누구예요? 정율법. 평가액이라는 것은 남은 금액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평가액이 뭐라고? 남은 금액. 그러면 가치가 가장 많이 깎인 게 정율법이니까는 가장 작은 게 뭐다? 정율법. 맞죠? 왜? 가장 적게 깎인 게 가장 많이 남는다. 평가액은 감가하고 남은 평가액의 뜻입니다. 됐죠? 반대 개념입니다. 감가액은 처음에 깎이는 거, 평가액은 뭐다? 남아있는 거. 보세요. 1,000만 원에서 400 깎였어요. 얼마 남았다? 600 남았죠. 200 깎였을 때 얼마 남았다? 800 남았다. 얼마 남았다? 820 남았다. 그 뜻입니다. 됐죠? 감가액이 크면 평가액은 반대다. 감가액과 평가액은 서로 반대 관계다라는 소리입니다. 초기. 됐죠?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감가액과 평가액은 반대다. 넘어오세요. 됐습니다. 됐죠? 이렇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한번 체크합시다. 유형한 별표. 자, 이쪽 오세요. 적산가액 구할 때 정액법은 제조자원가에서 감가누계액 뺀 거고, 혹시나 정률법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정률법은 얘는 기계나 기구 같은 거 뺄 때 구하는 건데 제조자원가에서 전년 대비 장가율의 n승에서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힘을 줘서 본다? 적산가액에 힘을 줘서 본다. 문제에서 다 보여드릴 겁니다. 체크해 주세요. 됐습니다. 요거는 넘어오시면 되고요. 자, 감가수정 요거 한번 체크. 제조달 원가, 경제적 내용연수. 감가상각 뭐다? 관찰감가법, 불인정,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감가상각. 사실 이거는 CPA 쪽에서 보는 건데, 기업 회계에서 보는 건데. 됐죠? 비교하러 보는 것 같아요. 자, 넘어오세요. 됐습니다. 필요 없는 건 빠빠 넘어가. 자, 한번 구해봅시다. 1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원가법으로 산정한 적산가액을 골라라. 적산가액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세요. 제조자원가에서 뭐 빼는 거다? 감가수익액 빼는 거다. 제조자원가 신축공사에 얼마 들었다? 6천만 원 들었다. 6천만 원. 곱하기 무슨 법? 지수법. 지수 나왔으니까 지수법. 100분의 얼마? 125는 하면 6천만 원 곱하기 얼마 나오죠? 1.25 7,500만 원 나오네요. 됐죠? 6,000만 원 곱하기 1.25 얼마? 7,500 됐죠? 제조원가 얼마라고요? 7,500만 원이라고요. 감가수익액 어떻게 구하는 건데요? 제조원가를 재활용합니다. 7,500만 원 쓰시고요. 됐죠? 빼기 잔존가치. 잔존가치 있습니까? 몇 퍼센트? 10%. 나누기 경정 내용수 있습니까? 몇 년? 40년. 몇 년 지났습니까? 3년 지났죠. 몇 년 지났습니까? 3년 지났죠. 곱하기 얼마? 3년. 하시면 됩니다. 7,500 빼기 몇 퍼센트? 10%. 나누기 얼마? 40년. 곱하기 얼마? 3년. 얼마 나와요? 얼마 나옵니까? 전 나왔습니다. 506만 2,500원 나옵니다. 얼마? 506만 2,500원 나옵니다. 됐죠? 이걸 어디서 뺀다? 7,500만 원에서 뺀다. 7,500만 원
빼기 506만 2,500원. 얼마 나옵니까? 6,993만 7,500원. 요 값에서 요 값을 빼시면 되겠죠. 얼마 나왔다? 6,993만 7,500원 나왔다. 끝. 적산가액 얼마? 6,993만 7,500원. 끝. 됐죠? 이걸 구하시겠습니까? 수많은 감정평가 규칙을 외우시겠습니까? 됐죠? 여러분들 계산 문제 틀린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왜? 무서워서 연습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 혹시 둘 키워보신 부모님 계세요? 아이가 둘이다. 첫째 키울 때는 조금만 열나도 응급실 가야 되니 새벽 2시 반 3시인데 응급실 전화할까 말까 온갖 인터넷 찾으면서, 둘째 키울 때는 야 그거 애들 원래 그래, 물 먹여서 재워, 해열제 없니? 이러고 말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첫째 키울 때 다 겪어봤거든. 이 정도 열나는 것은 별일 아닌 거지. 뭐 37.4도 넘어가면 조심하라면서요. 맞죠? 그런 게 있더라고, 들어보니까는. 그럼 뭐다? 첫째를 키우면서 경험을 해본 거지. 뭐다? 문제풀이 연습이 되어 있는 거지. 시험장에 갔다 겁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 거지. 좀 쫄릴 수 있어요. 왜? 열이 나니까. 근데 뭐다? 키워봤잖아. 해봤잖아. 연습해봤잖아. 푸시면 되죠.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쫄 거 뭐 있어? 누가 가르쳤는데? 됐죠? 자, 그리고 이쪽에 한번 봐보세요. 적산가액 골라라. 공장 건물 나왔고, 여기 하면 체크. 정율법 체크. 정율법 체크. 너무너무 쉬워요. 자, 중공시 문제 2014년. 공사비 얼마? 8천만 원. 8천만 원. 곱하기 얼마? 100분의 135. 여기 제조원가죠? 맞죠? 근데 보세요. 정율법이죠? 요거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전년 대비 장가율입니다. 80%. 얼마? 0.8입니다. 몇 년 지났습니까? 3년 지났네요. 얼마? 3승 하시면 됩니다. 끝. 정율법은 전년 대비 장가율의 경과연수만큼 제곱해 주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끝. 틀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 틀리면 난리 납니다. 진짜. 속상해 미치겠어. 틀리면 잡으러 갑니다. 제가. 아시겠죠?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구해보시라고. 자, 넘어올게요. 자, 정산법입니다. 정산법입니다. 얼마나 쉬운지 볼게요. 임대료 구하는 거죠? 임대료 구하는 거죠? 저 장관 보세요. 집에 와서 구할 수 있어. 저 장관 보세요. 임대료 구하는 거죠? 초대는 곱하고 필요경비는 더하고 끝. 초대는 뭐라고? 곱하고 필요경비는 더하고. 왜요? 임대료 산정하기 위해서. 왜? 임차인을 초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초대는 곱하고 필요경비는 더한다. 됐죠? 자, 그래서 비교. 여기 하나 픽하세요. 원가법은 제조원가에서 감가상액 빼는 거고, 적산임료는 초대는 곱하고 필요경비는 더하는 거다. 끝. 기초가 되는 가액, 기대가 되는 수익률. 필요재경비입니다. 필요경비 처리하는 거 체크. 포함되는 거 감가상각비, 손해보험, 대손준비금, 공실손실 상당액, 정상운영자금, 이자에 대한 것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를 보면 같잖아요. 죄송한데 같잖아요. 미안합니다. 거친 표현 쓸게요. 자, 기출문제입니다. 보세요. 정상임료죠? 초대는 곱하고 필요경비는 더했습니다. 초 얼마? 5억. 기대율 얼마? 10%. 5천만 원이네요. 필요경비 얼마? 300만 원. 답 얼마? 5,300만 원. 기출 문제라니까요. 이걸 푸시겠습니까? 감정평가의 규칙을 외우시겠습니까? 됐죠, 지금? 초대는 곱하고 필요경비 더하고. 됐죠? 개론쌤이 개론 공부하기 싫을 때 계산 문제를 푸는 이유입니다. 이것도 2.5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만큼 풀고 2.5점.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자, 비교 방식입니다. 쉽게 나옵니까? 네, 엄청 쉽게 나옵니다. 자, 이제 보세요.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자, 넘어올게요. 비중가액의 별표, 토지가격의 별표. 여러분, 비교 방식의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예요? 색칠 공부예요? 색칠 공부예요, 이거는. 미안한데요. 아시겠죠? 자, 주의해야 할 거 한 가지, 몇 가지만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첫 번째. 상승이나 우세나 증액이 나온다면 1 더하기 %를 해주어라. 두 번째. 하락이나 열세나 감액이 나온다면, 아직 감액이 나온 적 없습니다. 1 빼기 %를 해주어라. 자, 세 번째는 주의사항입니다. 면적 비교치 꼼꼼하게 해주어라. 확인. 두 번째, 기호 1번과 2번을 구분해서 정리하여라. 세 번째, 가격, 구성 비율을 체크하여라. 이게 신유형까지. 자, 주의사항입니다. 구할 때 대상 부동산 어디에? 위에. 사례 부동산 어디에? 아래에. 내려놓고 구하시면 됩니다. 내가 구해야 하는 대상 부동산입니다. 어디에? 위에. 내가 필요로 땡겨 써야 되는 비교하는 겁니다. 사례 부동산 어디에? 아래에. 해주시면 됩니다. 세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면적 비교치, 기호 1번, 2번 구분, 가격, 구성 비율. 아시겠죠? 그래서 다 곱하시면 됩니다. 색칠 공부. 자, 쭉쭉 넘어오세요. 요거 잠깐 보고 갈까요? 똑같은 말이니까. 자, 토지감정 평가할 때마다 공시지가 기준법 써라. 알겠다?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을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써라. 임대료나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임대료면 수익방식, 조성비용이니까 원가방식 같이 섞어서도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적정한 실거래가가 뭔데요?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금학기 지역은 5년 이내 거래가격 중에서 감정평가법인 등이 신뢰할 수 있다. 적용하기에 적정하다. 끝. 됐죠? 똑같은 말 또 하는 거잖아. 했단 말 또 하고, 했단 말 또 하고. 자, 이제 오세요. 교수님, 토지가액의 산정 어떻게 합니까? 비교표현지, 공시지가에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보정. 시점 수정이라고 안 나와요. 뭐라고? 지가 변동률이라고 나옵니다. 시점 수정이 안 나와요. 지가 변동률이라고 나옵니다. 토지가액 산정 어떻게 한다? 비교표현지, 공시지가에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됐죠? 저 보세요. 이거예요. BCG 개그. 됐죠? 뭐라고? BCG 개그. 여기에 옛날에 그 BCG 주사 맞지 않았었나요? 불주사 기억나죠? 무슨 개그? BCG 개그. 여기에 이제 요즘 애기들이 이렇게 9개 모양이 있다면서요. 맞죠? 저는 이렇게 동그란 걸 써가지고 와이프가 오빠 혹시 옛날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옛날에 불주사 기억나죠? 지금 이제 BCG 주사가 옛날에 불주사 맞았던 자국 있거든요. 와이프가 맨날 놀립니다. 오빠 혹시 옛날 사람이야? 이러면서 모양이 왜 이래? 이러면서 옛날엔 이랬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무슨 개그? BCG 개그. 뭐 산정할 때? 토지가액 산정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곱하시면 됩니다. BCG 개그. 뭐 한다? 사정 보정하지 않는다. 기준이니까 뭐 안 한다고? 사정 보정하지 않는다. 표현지 공시지가가 기준이니까 뭐 안 한다? 사정 보정하지 않는다. 국장이 조사 발표하는 겁니다. 표현지 공시지가. 됐죠? 공법 상시한이 같거나 지가 변동률에 변동률을 적용해라. 끝.
이걸 한번 체크합시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 이거 소비자 물가 상승률 나오더라고. 미치겠어요. 이거 왜 나오는 거야? 생산자 물가 상승률. PPI라고 얘기합니다. PPI. 영어로는 Product Price Index. Product Price Index. 생산자의 물건 가격 지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뜻이에요. 가볍게 들어놓으세요. 여기 경제 상식이니까.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드는 비용에 대한 상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생산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어떻게 바뀌냐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랑 반대되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우리가 많이 쓰겠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 때 드는 비용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냐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하나 풀어보죠. 거래사례 비교법. 어떻게 한다? 다 곱한다. 제발 계산 문제라고 하지 말아라. 대상 토진 어디에? 위에. 사례 토진 어디에? 아래에. 얼마 주고 거래했다? 8억 주고 거래했다. 8억. 곱하기. 처음에 뭐 한다? 면적 비교해야 돼요. 면적 비교. 면적 비교 있습니까? 있네요. 이거 면적 얼마? 200. 거래 사례니까 어디에? 아래에. 대상 토지니까 어디에? 위에. 됐죠? 제가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면적 비교했죠?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어머! 350번지, 340번지 곱하기 이거 아니라 어머! 대상 토지 얼마? 350번지, 350, 340 이렇게 합니다.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이건 면적 비교한 거예요? 지번 비교한 거예요?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실수해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잡아줄 겁니다. 대상 토지 면적 얼마? 150. 사례 토지 얼마? 200 곱하기. 됐죠? 사전 보정 얼마? 0.9. 자, 됐죠? 지가 변동률입니다. 요게 시점 수정이죠? 우리는 지금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됐죠? 주거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에요? 주거지역이에요. 뭐만 체크? 주거지역만 체크. 상승이네요. 1.05. 곱하기 얼마? 1.05. 곱하기 거래사 동일 오케이. 거래사비에 5% 열세. 빼면 되겠죠? 0.95. 곱하기 얼마? 0.95. 이게 답입니다. 바로 곱하기 150 나누기 200 곱하기 0.9 곱하기 0.15 곱하기 0.95 끝. 진짜 이거 틀려오면 제 진짜 이거 실수로 틀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실력인 겁니다. 한 3문제만 풀잖아요. 이 문제 다 똑같아 보입니다. 한번 천천히 풀어보세요. 됐죠 지금?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색칠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가장 눈에 잘 띄는 펜으로 실수 없이 보세요. 여기 중요해요. 실수 없이 뭐다? 비교해서 체크해 두어라. 이게 다예요. 문제 이만큼 나온다고 안 풀어본 사람은 문제 크기만 보고도 겁먹죠. 하지만 이건 뭐예요? 빈수레예요. 빈수레. 요란하기만 오만상 요란하고 문제 어떻다? 아주 쉽다. 자, 줘보세요. 자, 저보세요. 풀지 말고 저보세요. 개론쌤은 이렇게 풉니다. 개론쌤 이렇게 풉니다. 10 상업지역. 10 상업지역. X. 됐죠? 10 상업지역. 기호 비교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기호 구분하라고. 기호 몇 번? 기호 1번. 맞죠? 지가 변동률이 시점 수정입니다. 무슨 지역? 공업지역. 맞죠? 무슨 지역? 공업지역. 체크. 상업지역 X. 지역 요인은 동일함 알겠다. 기호 1, 2에 비해서 가로주권 10% 우세.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50% 증액 보증함. 끝났습니다. 100만 원. 맞죠? 곱하기 얼마? 1.04 곱하기 1.1 됐죠? 곱하기 얼마? 1.5 이게 답입니다.
됐죠? 상승이면 더하고, 우세면 더하고, 증액이니까 더하고. 됐죠? 이 크다고 겁먹을 거예요? 풀 거예요? 풀어야 됩니다. 죄송한데요. 이런 문제를 못 풀어서 멘붕 당하지 말고요. 이 문제를 틀렸을 때 멘붕 와야 돼요. 됐죠? 이 문제 있잖아요. 혹시 집에 자녀분, 한 10세 미만의 자녀분이 있으면 같이 풀어보세요. 한 초등학교 1, 2학년 있잖아요. 한 두세 문제 풀잖아요. 풀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제 사촌 동생 시켜가지고 푸니까 풀더라고요. 9살인데. 삼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풀더라고요. 맞아 했죠. 넌 앞으로 감정평가사가 되겠구나 했던 거죠. 풀 수 있을까요? 풀 수 있습니다, 당연히. 됐죠? 요즘 애들 무서워요. 풀고 나는데 용돈 얼마 줬는데 내가 아까워 죽겠는 줄 알았어요. 요즘 한 2만 원 주기도 아까워, 그쵸? 5만 원 줘야 되고, 그쵸? 만 원 주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고생했다, 이러면서. 문제, 2문제 풀고 5만 원 받아가더라고요. 돈 아까워 좀. 한 개 2만 5천짜리 문제였어요. 자, 공부치니까 기법입니다. 자,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 X, 얼마? 800만 원. 됐죠?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이네요. 뭐다? 상업지역 체크 1.05X. 됐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저 보세요. 저를 봐봐. 잘라주시고. 기호 1번이죠. 고려하면 돼요, 안 돼요? 고려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이래서 틀리는 거예요. 제가 요거 다른 학원에서 문제를 내가지고 답을 있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다 틀려왔었습니다. 왜? 꼼꼼하게 안 본 거지. 기호 1번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얘는 표요 없다. 뭐만 고려한다? 기호 2번만 고려한다. 열세. 됐죠? 50% 증액 보증했다. 끝. 800만 원 곱하기 얼마? 1.05 곱하기 얼마? 0.97 곱하기 얼마? 1.5 이게 답니다. 진짜 이거 틀려오면은 본인 스스로를 원망하셔야 돼요. 됐죠? 아니 쉬워도 좀 쉬워야 말이지. 됐죠? 이렇게 하나 정신입니다. 자, 쭉 넘어오세요. 끝. 진짜 거래사례 비교법 토지 가액 구하는 거 이거 틀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자, 임대사례 비교법 똑같습니다. 뭐만 바뀌었다? 임대사례로만 바뀌었다. 끝. 됐습니다. 이거는. 자, 수익 방식입니다. 자, 수익 방식입니다. 수익 환원법이란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목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수익 분석법이란 순수익에다가 필요 경비를 더하는 겁니다. 끝. 자, 교수님, 수익가액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수익가액은 순환합니다. 수익가액이 뭐라고? 돌고 돕니다. 뭐라고? 순환합니다. 순영업소득을 무엇으로? 환원이율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순영업소득 어떻게 구합니까? 영업, 현금, 흐름에서 구하는 거죠. 영업 현금은 뭔데요? 가, 공, 기. 잠깐만요. 뺄게요. 가, 공, 기, 유, 영, 순. 여기서 구하는 거라고. 됐죠? 공시 빼고 기타소득 더하고 유효천소득에서 뭐 빼서? 영업경비 빼서 구한다. 가공기, 유형순에서 구한다. 환원이율 어떻게 구하는 건데요? 짐을 줍니다. 그리고 구하는 법 몇 가지 없습니다. 아주 쉬운 법 있습니다. 자, 이쪽 보세요. 수익가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가공기, 유형에서 뭐로 나눈다? 환원이율로 나눠주면 끝.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씩. 뻔하게 줍니다. 땅은 뭐끼리? 땅끼리. 건물은 뭐끼리? 건물끼리. 곱해서 각각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수익가액 어떻게 구한다고? 순, 나누기, 환. 됐죠?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보고 갑시다. 혹시 나올까봐. 환원이율은 수, 회수, 회 더하기 수 하시면 됩니다. 할인율 더하기 상.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회 더하기 수. 회수율 더하기 수익률. 회수율 더하기 수익률. 상각률 더하기 할인율입니다. 얘는 거의 안 물어보는 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환원율 걸어갑시다. 자, 3번의 별표. 4번의 체크, 5번의 체크. 자주 나왔던 문제들. 자, 이쪽 없어요, 여러분들. 아까 수익가액을 어떻게 구했다고 했죠? 순 나누기 환원율이었죠. 됐죠? 순소득. 자, 한 가지 팁이 있어요. 꿀팁. 요거 두 개 바꿔서도 됩니까? 되죠? 이거 알고죠, 이제? 저한테 들으시는 분들은? 자, 그럼 이 가격은 수익 가액에 따른 말입니까? 네. 그러면 왜 굳이 수익 가액이라고 얘기합니까? 상업용 부동산 가격 구할 때 수익 가격으로 합니다. 이 가격이 뭔데?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됐죠? 오케이? 위에 고정되어 있는 건 뭔데? 순영업소득. 바꿔줄 수 있는 건 뭔데?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비례관계입니까? 반비례 관계입니까? 반비례 관계.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한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이거 들어봤죠? 종합 자본 환원율 무엇의 역수예요? 순소득 승수의 역수죠. 순종 기억나죠?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요? 순소득 무엇으로? 총투자액. 총투자액이 뭔데요? 부동산의 가치, 수익, 가액. 부동산의 가격. 다 똑같은 말. 됐죠? 종합자본 환원율이 다른 말로 뭔데요? 환원이율이요. 됐죠? 그럼 잘 보세요. 이제 깨달음 얻어봅시다. 이 뜻인 거예요. 자. 한 번에 와야 되는 느낌이지. 환원 이율입니다. 자, 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내가 1년에 얼마 번다? 1억 버는 거예요. 순소득. 됐죠? 이 부동산의 가치가, 수익 가액이 얼마? 10억이에요. 환율 몇 프로예요? 환율 몇 프로? 10%. 맞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상가형 부동산을 브리핑하는 사람이에요. 환원 이율을 알려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투자할 돈 대비 이 부동산이 얼마나 순영업소득이 나오는지 알려주는 거가 되겠죠. 감 잡았어요 지금?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손님이 들어옵니다. 사장님, 제가 10억이 있는데요. 몇 프로? 7% 이상 되는 요구 수익률 몇 프로? 7% 이상 되는 건물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맞죠? 이 건물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줄 수 있겠죠? 왜 7%냐? 10%니까 이럴 거예요? 7과 10을 비교 못할 거예요? 됐죠? 그럼 보세요. 내가 상가형 부동산을 좀 물건이 많아. 이거를 무엇으로? 사장님한테 월세 얼마 들어오는지 물어봐서 환원이율을 구해두고 난 뒤에 상가 투자 손님이 왔었을 때 보여줘야 될 거 구할 수가 있겠죠. 감 잡았어요 지금? 그게 환원이율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수익률이라고 얘가. 됐죠? 감 잡았어요? 그 수익률의 기준이 되는 값이 뭐라고? 순영업소득이라고.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수익가액 구할 때도 써야 되고, 종합자본 환원율 구할 때도 써야 되고, 순소득 구할 때도 써야 되고, 환원율 구할 때도 써야 되고, 부채 감당률 구할 때도 써야 되고, 상가대출 가능금액 구할 때도 써야 되고. 이 6가지에서 2문제 이상 거의 무조건 나옵니다, 매년. 근데 사람들이 계산 문제를 왜 틀리냐고요? 순영업소득이 무슨 개념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뭔데요? 사람들한테 브리핑할 때 당신이 벌 수 있는 돈의 금액이 기준이 된다고요. 되죠, 지금? 이해했어요, 지금? 오케이? 네, 그겁니다. 깨달아 먹고 가시라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대. 무슨 법? 부채 감당률법. 무슨 부대? 대. 진짜 이것도 틀렸네요. 진짜 속상해요. 저당상수 곱하기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저당상수는요, 지문에서 줍니까? 네, 지문에서 줍니다. 근데 저당상수가 안 나와 있어. 그리고 뭐가 나와 있냐? 연금의 현가계수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역수로. 연현과 저상은 역수다. 맞죠? 저당상수는 뭐다?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다. 이거 틀리면은 배를 가르러 갑니다. 어떻게 구하는 거죠? 쭉. 맞죠? 순위없어 나누기 부채 서비스에. 그렇지. 이제 답이 나와야지 바로. 맞죠? 그리고 웃긴 게 지문에서 이렇게 줍니다. 순영업소득이 3천만 원이래. 부채 서비스액이 1,500만 원이래. 맨날 들어온 질문. 교수님, 부채 감당률 없는데요? 얼마예요? 2. 속상해 죽겠다 진짜. 이거 모르는 사람 진짜. 영업현금 흐름에 선 하나만 그으면 부채 감당되는 사람도 자자잔잔. 기억나죠 진짜? 내가 흥분 안 해. 흥분 안 할 수가 없어. 이걸 왜 틀려오는 거예요 도대체? 다 주는데. 됐죠? 맨날 흥분하지 말래. 흥분 저도 안 하고 싶어요. 맞추면 흥분 안 하잖아. 맞추면은 여러분 이걸 푸시겠어요? 감정평가 규칙을 푸시겠어요? 이렇게 하겠지. 못 풀어. 답답해 막.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막 진짜 막 떨어져 와가지고 사람들 괜히 막 되게 막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막 시무룩하게 있으면은 제가 되게 막 뭐랄까 막 되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줄 알아요? 그 때문에 그래요. 미안해요. 대부 비율 지문을 줍니다. 그냥 줍니까? 아니요.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 같이 줍니다. 뭐 체크합니까? 대부 비율만 체크하세요. 무슨 부대? 부대. 무슨 부대? 부대. 됐죠? 무슨 법? 부채 감당률법. 흔들리실 때는 합격했을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데. 땅은 땅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내 돈은 내 돈끼리, 남 돈은 남 돈끼리. 물리적 투자 결합법, 금융적 투자 결합법. 물리적은 나온 적 있습니다. 주로 3번, 4번, 5번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쪽 와보세요, 여러분들. 자, 2번 체크해보세요. 보세요. 환원이율. 잘 보세요. 금리. 이거 무위험률 아니에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돈 버는 거잖아. 위험 할증률 아니에요? 뭐 구하는 공식이에요? 요구 수익률. 환원 이율. 됐죠? 깨달으시라고. 환원이율은 회 더하기 수. 회 더하기 뭐? 수. 됐죠? 이거만 체크해주면 됩니다. 자, 1번의 체크. 자본 환원율은 순영업소득을 뭘로? 자산의 가격으로 나눈가.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자본 환원율이 올라갑니다. 왜요?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위험이 증가하니까요. 자산 가격은 떨어지니까요. 뭐와? 가격과 반비례. 진짜 틀려오기만 해봐. 진짜 수익가격 틀려오기만 해봐. 진짜. 수익가격 틀려온 사람 상업용 부동 하지 마세요. 중개하지 마세요. 됐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상업용 부동산 중개에 돈 많이 벌어요. 컨설팅하고 이렇게 권리금 이렇게 들어가고. 알고 계시죠? 꿈을 크게 가지라고. 됐죠? 자, 산정 방법입니다. 5가지예요. 5가지. 조상이 몇 명이다? 12명이다. 시조 몇 명? 투, 엘, 부.
시조 2L9. 족보가 좀 더러워. 시조 몇 명? 2L9. 시장, 추출법, 조성법, 투자, 결합법, L우대법, 부채, 감당률법. 아까 부채 감당률법이 저부대예요. L우대법이 지분은 지분끼리 하는 거. 죄송해요. 투자 결합법이 건물은 건물끼리, 지분은 지분끼리 하는 거. 조성법이 더하는 거. 됐습니다. 시장 추출법이 거래 사료부터 더하는 거. 요거마다 종류만 알면 됩니다. 마다 시조 몇 명? 2L9.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문제 와보시죠. 진짜 이거 틀리면 속상이 죽습니다. 환원율. 어머나, 환원율 문제가 나왔는데 뭐가 보여요 지금? 얘가 보이죠? 무슨 부대? 저 부대 0.177 곱하기 부채 감당률 얼마예요? 부채 감당률 얼마? 이럴 거예요? 3천만 원 나누기 얼마? 1,000만 원 얼마? 3. 밑에 쓰면 풀었겠죠? 위에 쓰니까 못 풀고 있는 거죠? 무슨 부대? 네, 몇 퍼센트? 60%. 답이 이거라고요. 똑같이 얘기하죠? 저 부대를 외우시겠습니까? 감정평가의 규칙을 다 외우시겠습니까? 저 부대 외워야 되겠죠. 무슨 부대? 저 부대. 자, 장년기출 문제입니다. 나왔을 때 기뻤어요. 환원율을 구하여라. 순 나누기 뭐다? 가액. 됐죠? 부동 가격이 얼마예요? 5억. 됐죠? 얼마? 5억. 가공기 유용수만 구하면 되겠네요. 가공초소 얼마? 5천만 원. 빼기 공실 얼마? 10%. 얼마? 500만 원. 10%. 어디에? 가능 총소득에. 더하기 기타 소득이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유효총소득 얼마? 4,500만 원. 빼기 영업경비입니다. 가능 총소득의 20% 얼마? 1,000만 원. 뺐죠? 20% 어디에? 가능해. 얼마 나온다? 3,500만 원 나온다. 얼마? 3,500만 원 나온다. 5, 7에 35겠네요. 얼마? 7%. 5, 7에 35. 안 되시면 나눠보셔야 됩니다. 3,500만 나누기 5억. 3,500만 나누기 5억. 얼마? 7%. 진짜 이거 작년에 진짜 계산 문제 버렸던 사람들 이거 계산 문제라고 겁먹어가지고 쫄아서 틀리고 2번 문제 등기 물어보니까 틀리고 3번 문제 층 물어보니까 틀리고 4번 문제 못 본 거니까 틀리고 그래서 떨어지고 참고로 작년에 있잖아요.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합격률이 역대 최저였습니다. 1차 합격률이 15.4%.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앞에서 어려운 문제 깔고 뒤에 쉬운 문제 푸니까는 사람들의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간 거지. 시험장에서 똑같아요. 2번 문제 어려워. 넘어가세요. 3번 문제 짜증나. 넘어가세요. 4번 문제 못 풀겠어. 넘어가세요.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출제위원이 합격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겁먹지 말라고. 아시겠죠? 웃으면서 넘어가세요. 제가 재미있게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공법을 정말 잘했었는데 저희 공법 교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도윤아, 예 교수님, 아주 옛날에 근데 너 43번 틀려 이러는 거예요. 시험 치러 가기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너 43번 틀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웃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나 공법 만점 맞으려고 하는데.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알죠?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 틀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알겠다. 내가 졌다. 웃고 넘어갔어요.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풀려고 기를 쓰잖아요. 안 풀려요. 멘붕 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5번 문제 내에서 10번 문제 내에서 모르는 문제 무조건 물어봅니다. 최근 유행 트렌드가 그래요. 이거 편하게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그 뒤에 쉬운 문제들이 마음껏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9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 9문제 중에서 수포자 계산 문제 진짜 덧셈 뺄셈 잘 못하던 문제 2항 정리도 못했던 분 9문제 다 맞춰가지고 무려 92.5점을 합격했다고 연락 옵니다. 교수님 저 수포자인데 92.5점 맞았습니다. 교수님이 처음에 넘어가라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4번 틀렸습니다. 알겠다.
그 뒤에서 33문제에서 한 문제 틀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처음 쫄지 말라고 하셨죠. 그 말씀 꼭 드립니다. 진짜 이게 얼마나 쉬운데. 자, 이쪽 와보세요. 수익가액. 수익가액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 환 합니다. 환율이 얼마? 10%. 강초도 얼마? 8천만 원. 자, 이쪽 와보세요. 계산하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빼기 5%죠? 얼마? 400만 원. 기타 소득 있다 없다? 없다. 유효촌수 얼마? 7,400만 원. 빼기 영업경비 얼마? 유효촌수의 30%. 유효촌수 얼마인데요? 7,400이죠. 아, 1,600이죠. 미안합니다. 1,600이죠. 1,600이 얼마? 30%. 어디에? 유효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 가능 아니에요. 유효예요. 요거 조심하시겠죠? 얼마 나옵니까? 2,280 나옵니다. 빼기 얼마 나옵니까? 5,320만 원 나옵니다. 근데 잠깐만 여러분. 5,320만 원 나왔죠? 5,320만 원 나왔죠? 아이고 미안해요. 잠깐만. 5,320만 원 나왔죠? 순위업소 얼마? 5,320이죠. 됐죠? 여러분 10을 곱하든 10을 나누든 10%로 나누든 10%로 곱하든 숫자 모양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잘 있으면 바뀌죠. 답은 얼마? 5억 3,200만 원 끝. 됐어요? 10을 곱하고 10을 나누고 100을 곱하고 100을 나누고 이거는 숫자 모양에는 변화가 없죠. 10% 나누니까 얼마? 5억 3,200만 원. 답을 조금이나마 빨리 찾으시라고 드린 팁입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유효인지 가능인지 보셔야 됩니다. 됐죠? 넘어올게요. 요거 풀어보세요. 땅은 땅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요것도 풀어보시고. 자, 마지막 가격 공시도입니다. 여기에 별표. 요 표에 하나만 별표해주세요. 진짜 이 방식 계산 문제는 틀려오면 진짜 너무 속상해요. 제가 진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적산가액이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 교수님. 진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해하겠습니다. 거래사의 비교법 틀렸다. 공시지가 기준법 틀렸다. 수익가액 틀렸다.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저한테 배웠다고 하지 마요. 아시겠죠? 농담이에요. 저한테 배웠다고 하세요. 됐죠? 자, 이제 보세요. 마무리입니다. 적어보세요. 표준 체크, 공동 체크. 표준, 공동 체크. 누가 공시한다? 국장이. 누가? 국장이. 왜? 표준이니까 국장. 교수님, 공동은 왜 국장이 합니까? 비율이 높으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단독주택은 20%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 지인 중에서 혹시 단독주택 사신 분 있습니까? 거의 없죠? 대부분 연립이나 다세대나 아파트 삽니다. 비율이 80% 넘어요. 비율이 높으니까 누가 관리한다? 국장이 관리한다. 됐죠? 어려운 거 없어요. 땅이죠, 땅. 땅은 누가 조사해라? 감정평가, 법인이 조사해라. 됐죠? 땅은 누가 조사해라? 감정평가, 법인이 조사해라. 집이죠, 집. 집은 정부에서 몇 채를 추천해요? 한 채를 추천하죠. 맨날 그렇게 들어봤죠? 똘똘한 한 채 들어봤죠? 누구? 원. 주택은 몇 채? 원. 한국부동산? 원. 어디 있습니까? 양재 사거리에 있습니다. 국립외교원 맞은편에. 아까 갔다 왔습니다. 지나오면서. 저희 집 사당역이라서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처럼. 됐죠? 땅은 누구한테 조사하라고 맡깁니까? 감정평가 법인한테. 아시겠죠? 집은요? 원. 집은 몇 채? 원. 똘똘한 한 채. 원. 됐죠? 이게 뭐가 어려워? 국장이니까는 누구 심의 거칩니까? 중앙심의. 국장이 누구 심의? 중앙심의. 국장이니까 누구 심의? 중앙심의. 끝.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됐죠? 이제 이거 학교로 마지막 문제 한 40번 문제에서 나왔어요. 문제 다 풀었죠? 하지만 시간을 봤더니 시간이 얼마 남았어?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이 받죠? 이런 시군구. 개별 보이면 무조건 시군구. 개별 보이면 무조건 뭐라고?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개별 나왔는데 뒤에 이상한 말 나온다. 다 틀린 겁니다. 됐죠? 개별 나오면 무조건 뭐다?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됐죠? 자, 이거 틀려오던데 또 속상합니다. 개념 봅시다. 공식 기준일이에요. 언제?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내가 알바예요? 알바가 아니에요? 알바가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왜? 니네가 조사한 거에 대한 기준 잡는 거니까는. 이거 아는 사람 있었어요? 없어요. 우리 일반인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알 수 있냐? 잘 보세요. 이때 안다고. 공시일. 이게 뭔데요, 교수님? 인터넷에 글 올리는 날. 어디 부동산 가격 공시에도 사이트에 글 올리는 날이 뭐라고? 공시일이라고. 언젠데요? 2월 말. 한 달 전에 어디? 집 먼저. 표준주택 먼저. 한 달 뒤에 뭐? 땅. 됐죠? 한 달 전에 뭐? 집 먼저. 한 달 후에 뭐? 개별주택.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공시일이라고 여러분들. 공식 기준이라고.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공식 기준일은 본인들이 조사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날짜고요. 우리 이거 알 필요 있다 없다? 알 필요 없다. 우린 뭐만 보면 돼요? 공시일만 확인하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집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됐어요? 이걸 틀려오더라고. 왜? 공식 기준하고 공시일을 틀려와요. 속상하게. 자, 그리고 특이점이 한 가지 있어요. 자, 개별 공시가는 언제? 7월 1일이 될 수도 있다. 개별주택 공동주택은 언제? 6월 1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표준지에 대해서 조사, 산정, 합병되는 경우가 더 적다고요. 왜? 여러분 주변에 표준지가 뭔지 알고 계세요? 모르죠? 전 알아요. 전 이거 하는 사람이 맨날 가봐요. 저희 집 근처에 표준지가 뭔지 안다고. 표준주택이 뭔지 알고 계세요? 모르죠? 근데 여러분 옆집 개별주택 가격입니다. 여러분 옆집 개별주택 가격일 겁니다. 그 보세요. 얘는 거래 사례가 많겠죠? 조사, 산정, 합병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뭐다? 기준을 하나 더 잡아주는 겁니다. 왜? 개별끼리는. 됐죠? 아주 운이 안 좋게 표준이 걸리는 일이 거의 있다 없다?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게 확률이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제가 그때 외웠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개별끼리만 뭐다? 따로 공식 기준이 정해지는 겁니다. 공식 기준일이. 아시겠죠? 이 말씀드립니다. 공식 기준일은 1월 1일일 수도 있고 개별 땅은 7월 1일,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언제? 6월 1일인 겁니다. 항상 집이 한 달 먼저예요. 집이. 됐죠? 땅이 언제? 한 달 후에. 집 먼저, 땅 뒤에. 아시겠죠? 이걸 잡아주세요. 개별로 하면 무조건 뭐다? 시공구. 됐죠? 쭉쭉 넘어가세요. 요거랑 잠깐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할 때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맡기는 겁니다. 여기 기본값. 됐죠? 기본값.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저 보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땅, 예를 들어 표준지라고 보고 그 땅 80년 내내 집가 변동이 없습니다. 맞죠? 그 땅에도 굳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가야 될까요? 아니죠. 맞죠? 뭐 할 수 있다. 집가 변동이 작다면 뭐라고?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으로 할 수 있다. 됐죠? 국장은 개별공시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엇을? 토지가격 비준표를 누구한테? 시군구청장에게 줘야 된다. 제공할 수 있다. 제공해야 한다. 야, 이거 가지고 개별 공시지가 산정할 때 참고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토지가격 비준표를 가지고 어디 개별 공시지가 쓸 때 활용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넘어올게요. 자,
여기 하나만 별표. 땅이죠, 땅. 공지사항. 집원. 단위 면적 땅 가격. 맞죠? 제곱미터당 원. 면적 및 형상, 이용 상황 등등등. 지목, 용도지역, 도로상. 공시가 효력 및 적용 별표. 여기 나옵니다. 표준주 공시가 어디서 써먹는데 거래의 지표, 기준, 지가 산정의 기준. 적으시고 정보 제공. 여기 체크할게요. 산정하는 기준 여기 체크할게요. 산정하는 기준. 그 마지막마다 개별 기준 체크해주세요. 그래서마다 거래 지표 그리고 기준 산정 기준 마지막마다 정보 제공. 체크해주세요. 거래의 지표 기준 정보 제공 산정 기준. 거래의 지표, 개별 기준 됐죠. 그리고 뭐다? 정보 제공, 지가 산정할 때 기준 4가지 이렇게 써먹습니다. 거래의 지표, 개별의 기준, 정보의 제공, 지가의 산정 체크. 거기 정산. 그 땅 정산에 주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거래의 지표, 개별적의 기준, 정보의 제공, 지가의 산정이었습니다. 거기 정산이었습니다. 됐죠? 자, 이의 신청해야 돼요. 표준이죠? 누구 찾아가요? 표준 누구 찾아가요? 국장. 언제? 30일 이내. 조심하셔야 될 것마다 공시일. 공시 기준일 아니다. 공시 기준일 알 바예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공시일이 언젠데? 2월 말. 됐죠? 인터넷에 글 올려준 거. 글 보고 난 뒤에 야, 내 땅 왜 이렇게 공시가격이 높아? 누구한테? 국장한테. 됐죠? 자, 개별은 헷갈릴 필요 없어요. 무조건마다 시군구, 시군구, 개별. 2번과 3번 묶어주세요. 자, 보세요.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두 번째, 조세 부담금의 대상이 아닌 토지. 되셨나요? 자, 이쪽 와보세요. 이거 제가 하고 넘어갈게요. 잘 보세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 하지 않아도 된대요. 안 하는데. 저 보세요. 자, 체크 마시고. 이거 왜 개별 공시가 결정 공시 하지 않아도 돼요? 1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왜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그걸 뭘로 본다?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두 번, 일하지 않는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왜요? 표, 준, 지, 공시, 지가가 있으니까. 뭐라고? 두 번, 일하지 않는다. 잘 생각해보세요. 이미 국장의 지시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조사 선정한 거예요. 이거를 시군구청장이 또 조사합니까? 그럴 필요도 없다. 없다. 두 번이라지 않는다. 이미 위에서 내려온 거잖아. 됐죠? 두 번째, 2번 3번 묶어주세요. 묶어서 세금 안 내는 땅. 돈 안 내는 경우. 개별 공시가를 공시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돈 거들려고. 보세요. 전용 부담금, 부담금 대상이 아니다. 부과 대상이 아니다. 부과 대상 아닌 거. 부과 대상이 아닌 거. 체크해주세요. 그래서 개별 공시가 어디서 먹는데?
돈 내라고, 돈 내라고. 돈 내라! 돈 내라! 세금 내라! 됐죠? 되셨나요? 세금 내라. 돈 내라 쓰지 마세요. 돈 내라 부끄러워. 자, 됐죠? 표준지로 선형 소지는 뭐라고?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 2번, 일하지 않는다. 가격 표준표를 사용하여 개별 공시가를 산정한다. 시군구청장은 공시 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하여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한다. 오케이. 1월 1일 이후라면 언제? 7월 1일이었다라는 얘기. 자, 개별 나왔어요. 이의가 있어요. 누구 찾아가요? 누구 찾아가요? 시군구. 맞죠? 결정 공시일이라는 거. 공시 기준일 아니라는 거 제발 좀. 30일 내 체크. 자, 집입니다. 마지막. 단독주택은 무엇과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지만 공동주택은 뭐라고? 공동주택끼리 논다라는 얘기입니다. 구분하지 않는다. 공동은 뭐라고? 공동만. 공동은 뭐라고? 공동만. 공동은 뭐라고? 공동만. 나가 놀아라 하시면 됩니다. 지구를 떠나가라 하시면 됩니다. 됐죠? 공동은 뭐라고? 나가 놀아라. 자, 국장 나왔어요. 표준주택에 대해서 뭐다? 중앙부동산 심의를 거친다. 국장은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선정할 때 누구? 원 찾아간다. 주택 매체 한 채. 가격 표준표 개 시군구에게 줘라. 끝.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상황입니다. 체크해 주시고. 집원 주택 가격 뭐뭐원 나와요. 뭐뭐원. 대지면적 건물이니까요. 용도 건물이니까요. 연면적 건물이니까요. 구조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 왜요? 이거는 건물이니까요. 아까 표준지의 공시상에서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왔죠. 자, 줄만 치시고 이쪽 오세요. 여기 비교. 여기 별표. 땅이죠, 땅. 땅 단위 면적 가격. 제곱미터당 얼마다? 집이죠, 집. 그냥 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집이 만약에 표준주택이에요. 친구가 너네 집 가격 얼마야? 라고 물어봤었을 때 우리 집은 제곱미터당 1,200만 원이야? 이렇게 대답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5억이야, 7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다? 주택은 그냥 가격이에요. 근데 땅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자, 야, 너가 갖고 있는 제주도의 그 땅 얼마 정도 해? 라고 얘기하면 그 땅 한 7억 정도 해?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꼭 물어봅니다. 몇 평이야? 맞죠? 몇 평 물어보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곱미터당 150만 원 정도 해? 라고 얘기하는 게 뭐다? 땅인 거예요. 감 잡았죠? 땅은 맨날 몇 평이야? 단위 면적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니까는 이걸 쓰는 거라고. 집은요?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잖아. 누가 집을 가지고 야, 너네 집 제곱미터당 얼마야? 라고 물어보겠어요. 맞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면적 및 형상입니다. 땅이니까요. 면적만 알면 돼요? 얼만데? 이용상황. 근데 잘 보세요. 얘는 건물이잖아, 건물. 맞죠? 대지 면적이 얼만데? 어디다 써먹을 건데 얼마나 올렸는데 구조가 뭐야? 언제 사용승인 받았어?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하는 겁니다. 체크.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냅시다. 표준 어디다 써먹는데요? 개별주택 가격 산정할 때 기준. 표준은 언제나 기준이에요. 표준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다. 누구 찾아간다? 국장 찾아간다. 언제?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자, 마지막 개별입니다. 개별은 뭐다?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이런 개, 시군구 하시면 됩니다. 됐죠? 2번, 3번 역시 2번 일하지 않는다. 개별주택 가격 어디다 써먹는데요? 가격정보 제공, 가격 기준입니다. 가격 산정 기준.
넘어오세요. 됐습니다. 쭉쭉 넘어오셔서 공동주택 누가 합니까? 국장이. 어디에? 중앙에. 됐죠. 색깔 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 어디에? 원에다가 의뢰한다. 체크해 주세요. 가격 기준표 줘라. 기준 이후에 생겼다. 가격을 결정 공시할 수 있다. 체크해 주시고, 자, 여기에 별표. 여기에 별표. 표현지 공시지가 어디다 써먹어요? 거래의 지표. 그리고 감정평가할 때의 기준. 그리고 지가 정보의 제공, 산정. 그래서 뭐다? 거래의 지표, 기준, 지가의 산정, 정보의 제공. 거기, 죄송해요. 정산 이렇게 적어주세요. 정보의 제공, 지가의 산정, 거래의 지표, 기준, 정보 제공, 산정 4가지.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표준지 공시가의 활용 방안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세금 매기는 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아시겠죠? 과세 표준의 기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금 나오면 안 된다. 개별은 다 뭐 하는 거예요? 돈 매기는 거, 돈. 돈 매기는 거, 돈. 과세. 됐죠? 표준은 언제나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표준 언제마다? 기준, 개별 가격 산정할 때 기준. 됐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집은 좀 달라요, 집은. 집은 뭐가 달라요, 교수님? 집은, 여기. 정보 제공을 여기서 합니다. 구분해서 정리해주세요. 원래 땅의 지가 정보는 표준지가 제공했지만 집의 정보는 뭐다?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이 제공합니다. 됐죠? 자, 드디어 마지막 공동주택의 2가 있습니다. 누구? 공실부터 30일 누구? 국장 찾아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했던 요약집의 전부입니다.